벼랑 끝에 러시아 방산이 택한 길은 아프리카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빈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서서히 경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국가들은 강력한 공군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도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러시아는 작년 말과 올해 이집트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 최신의 기체인 수호이 57 5세대기를 선보이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러시아가 김칫국부터 들이킨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집트 등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은 FA-50이나 KF-21 등 한국산 전투기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제 전투기는 한국이나 중국에도 밀리는 제3 옵션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러시아의 파이까지 챙긴 대한민국 전투기의 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엘답에 위치한 알라메인 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이집트 최초의 국제 에어쇼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희귀한 전투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거의 없는 중국산 유니10 수송기와 젠텐 제트기, 그리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앙숙으로 통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고서는 기술만 빼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호이 57은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의 알짜 기술로 러시아가 중국의 접근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란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 등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되고 나는 수호이 5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러시아가 내세우며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까지 내려온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수호이 57급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중국이나 튀르키예의 경우 기술 도난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당초 인도가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와는 앙숙인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친밀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 기술 분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호이 57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호이 5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를 유럽과 아시아 등의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차지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선 중국이 그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수호이 5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선 중국의 제니10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KF-21과 같거나 비슷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10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호이 57과의 비교해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베낀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호이 5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제니10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수호이 57의 판매를 타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방산 파트너로 점찍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FA-50의 수출을 타진하며 전투기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고려 대상 역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가 수호이 57 대신 중국의 4세대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젠텐시는 수호이 57과는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러시아산이 아닌 중국의 젠텐시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젠텐시는 가성비라는 장점으로 이집트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금융 옵션까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내부에선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계약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전투기의 경쟁력과 러시아 방산의 입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라는 거대 공급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등 신흥방산 강국이 빠르게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 FA-50 등의 전투기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목표로 설계된 전투기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러시아에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기술력과 실용성에서 추월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사실 KF-21과 수호이 57은 과거에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호이 57의 수출을 제안하여 3차 FX 사업 후보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입이 아니라 수호이 57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제안이었고 동년 10월엔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인 2014년 3월에 한국방위사업청이 F-35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는 공식적인 인연이 끝났는데요. 만약 당시의 상황대로 수호이사가 KFX에 참여하고 한국 역시 수호이 57 개발에 참여했다면 세계 전투기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였던 러시아와 한국은 이제 그 위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57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생산 속도와 유지 보수 비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호이 57은 아직 실전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 운영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전투에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수호이 57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22나 F-35보다 상대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물론 자국 기체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방의 스텔스 기술이 한 수위라는 것이 국제방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러시아 방산 산업의 예산 부족과 기술 인프라 문제는 수호이 57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양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호이 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이 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이 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하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러시아산 전투기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성능 개량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수호-257이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국 제니십 같은 경쟁 기종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러시아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그 가능성을 알아볼수록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꺼리튜브였습니다.